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죠? 2학기 기말고사 실전 모의고사 14회예요. 지금 요거는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EBS에서 출판된 기말고사 문제집에 있는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EBS는 2회지만 우리는 지금 14회째 하고 있어요. 14회째 하니까 앞에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좀 확인해 보자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AB가 지름이고 30도 6cm x 구하는 거죠. 중심과 크기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그거 이용하는 거죠. 180도에서 30도 빼니까 여기가 150도다. 30도 150도면 어떻게 돼? 몇 배야? 5배죠. 그러면 호의 길이도 5배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6, 5, 3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서술형이면 어떻게? 그렇지. 비례식 세워서 풀어야 돼. 30대 150. 중심각의 크기는 6대 x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알겠죠? 약분하면 30으로 약분하면 1대 5니까 1대 5는 6대 x.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5, 6에 30하고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서술형이면 이렇게 비례식 한번 써주시고요. 서술형 아니면 5배네. 5배 해주면 되겠군. 해서 풀어도 되겠다. 알겠죠? 자, 2번 반지름이 5, 호의 길이가 2파이, 부채꼴 넓이. 공식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있죠?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2분의 1 RL이다. 2분의 1 R이 뭐였지? 반지름 5. L이 뭐였지? 그렇지. L은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 2파이. 요거 답이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약분하고 5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렇게.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또 있죠. 파이 r 제곱 360분의 중심각. 자, 요 공식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요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 RL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두 공식 중에서 어느 게 편한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3번이에요. 3번. 이 그림 진짜 잘 나오는 그림이죠. 계속 나오는 그림이에요. 1번처럼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하고 정비례한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선을 OC를 연결해서 요 중심각이 몇 도인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평행하면 뭐가 같다? 그렇지. 동의각 억각 같다. 30도면 여기 30도 동의각이죠. 자, 그 다음에 AO랑 OC랑 둘 다 반지름 같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여기 30도, 30도. 그래서 여기도 30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OA하고 OC하고 반지름 같고 동의각 30도 같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30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각은 180도에서 30도 2개 60도 빼면 120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중심각이 120도가 되고요. 중심각이 120도면 어떻게 된다? 조금 아까 한 것처럼 30대 120은 x대 24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알겠죠? 30대 120은 x대 24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30, 120 몇 배야? 4배잖아. 그죠? 얘도 그러면 4배 해서 24가 됐겠네? 4분의 1 하면 x는 6이다.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4배니까 4배다 해서 6이 답이군.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비례식 세웠으면 비례식 세워서 30으로 약분하면 1대 4죠. 1대 4가 x대 24. 그래서 4x가 외항의 곱 24랑 같다. 4로 약분해서 x가 6이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주는 게 서술형에서는 좋겠고 서술형 아니면 4배니까 얘도 4배 해서 그냥 답을 찾아도 되겠죠. 알겠죠? 자, 4번이에요. 4번도 별표 해놓고 요 시험에 꼭 나오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중심각 크기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그래서 중심각이 똑같으니까 2배가 되면 호도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가 2배가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둬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 OA, 이죠? OB, OC. OA, OB, OC가 다 같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다 같다. 꼭 기억해 두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OC하고 BC하고 OC하고 BC하고 얘는 정삼각형이면 같다. 그래서 이 각이 뭐 60도다 이렇게 나오면 성립하지만 같아 보인다고 답을 쓰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귿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알겠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고 각이 크면 AB하고 BC는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해 두고요. 그것도. 그래서 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긴 하지만 2배가 된다고 2배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가 AC보다는 더 길게 되겠죠. 2배보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이 안 된다. 안 되는 것 자체를 꼭 기억해 두세요. 디귿은 절대 안 된다.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렇게 꼭 기억해 두자. 중요한 거야. 자, 5번 색칠한 부분 넓이. 넓이 구하는 거죠? 구하면 돼요. 얼마? 4, 4, 16 정사각형 넓이 하나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렇지. 요 날개 부분 요거 4개 합치면 뭐가 된다? 그렇지. 4개를 그냥 합쳐버리는 거야. 합치면 뭐야? 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4개를 합쳐버린 거다.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4고. 4개 합쳐서 원 하나 넓이 파이 r 제곱 4, 4, 16, 16파이가 우리가 찾는 요 날개 부분 4개 합친 거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되겠다. 간단한 문제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6번 정육각뿔. 육각뿔. 뿔의 면의 개수는 m 플러스 1. 육각형이니까 6 플러스 1에서 x는 7. 모서리의 개수는 2n. 공식처럼 외워두자. 알겠죠? 육각뿔이니까 6이 12. 알겠죠? 꼭지점의 개수는 m 플러스 1. 얘도 꼭지점의 개수도 m 플러스 1. 알겠죠? 그래서 육각뿔이니까 6 더하기 1 해서 7. 알겠죠? 자, 그러면 2x, x가 7이니까 14, 마이너스 y는 12, 이죠? 그 다음에 z가 7,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얼마야? 9가 되겠군요. 이죠? 우리가 찾는 답은 9다. 이렇게. 자, 뿔의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둥은 어떻게 된다? 기둥은 면의 개수가 m 플러스 2 위아래로 2개 있죠? 하나 2개 있죠? 기둥하고 뿔 때는 똑같아요. 기둥하고 뿔 때는 면의 개수. 알겠죠? 모서리 개수는 몇 개다? 그렇지. 모서리는 위아래 옆에서 3n이 되는 거고요. 꼭지점의 개수는 그렇지. 2n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둥하고 뿔 때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뿔에서는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가 m 플러스 1, 2n,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꼭 기억해 두시죠. 공식처럼 외워두시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다 그려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6번 문제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육각뿔을 귀찮지만 그려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육각형 하나 그리고 뿔이니까 꼭지점 하나 해서 뿔이니까 다 연결해 주세요. 알겠죠? 다 연결해 놓고 알겠죠? 면이 밑에 하나, 그 다음에 옆에 6개, 그래서 7개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 알겠죠? 공식을 외우시던가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게 안 틀릴 수 있는 방법, 자신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자, 7번이에요. 그 수가 가장 큰 거 찾으래. 정사면체 꼭지점 몇 개 있다? 정사면체 꼭지점. 삼각뿔이랑 똑같은 거죠. 정사면체는. 알겠죠? 정사면체 꼭지점 4개 있다. 자, 정류면체 기둥이죠. 정류면체. 알죠? 정류면체 사각기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가 12개 있다. 주사위 다 알죠? 그려보면 돼요.
꼭지점은 몇 개? 8개. 아까 2n이라 그랬죠? 정팔면체 면의 개수 이름에 있죠? 이름에 8이라고 있잖아. 그게 팔면이라며, 팔면. 이거 계산할 것도 없지. 그냥 이름에 들어있는 건데, 있죠? 알겠죠? 정팔면체 꼭지점 몇 개지? 그렇지.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사각뿔 2개 붙어 있는 거죠. 사각뿔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사각뿔이 2개 붙어 있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돼요. 이죠? 꼭지점은 6개. 알겠죠? 모서리는 12개. 뭐 다 외워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정류면체 모서리 개수가 가장 많다. 정류면체 다 알죠? 모서리 12개. 정류면체. 그려보고 해주는 게 좋죠? 4면체, 6면체, 8면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정다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는 복잡해서 못 그려도, 그죠? 4면체, 6면체, 8면체 정도는 그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8번이에요. 뭐야, 이거. 그죠?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오각형. 각 꼭지점인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다. 뭐죠? 그렇지. 정다면체죠. 그 중에서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다면체, 정12면체다. 공식으로 다 외우고 계시겠죠? 정다면체 중에서 정오각형은 정12면체밖에 없잖아. 알죠? 정12면체 꼭 기억해 두자고요. 자, 9번이에요. 자, 원뿔대를 옳은 거 찾는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사다리 꼴이 된다. 알겠죠? 원뿔대를 회전축이 요거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요렇게 생긴 사다리 꼴이 생긴다. 알겠죠? 회전축 포함해서 자르는 거 특별히 잘 기억해 두시죠. 원뿔대. 알겠죠? 자, 그 다음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된다?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얘는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이 된다. 원이 되는 건 아니다.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얘도 틀린 거예요. 자, 회전체를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그렇지.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된다. 3번이 정답이다. 틀린 걸 왜 동그라미 쳤지? 1번, 2번은 안 되고 3번이 답이다.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모두 합동은 아니죠. 자르면 원이 생기는데 큰 원이 생길 때도 있고, 그죠? 작은 원이 생길 때도 있죠. 합동으로 포개지는 건 아니다. 원은 원이지만 전부 다 원이지만 합동은 아니다. 알겠죠?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직사각형 아니죠. 아까 해봤지만 사다리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안 된다. 삼각형 되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삼각형 되는 경우도 있고, 사다리꼴 되는 경우도 있고,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직사각형 될 때도 있죠. 원기둥 같은 경우는. 자, 10번 볼까요? 10번. 자, 자르는 거 또 나왔군요. 회전축이, 요게 회전축이죠.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요렇게 생기는 뭐다? 삼각형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3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밑면이 6, 높이가 4. 알겠죠? 6, 4, 24.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12가 되겠다.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생기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원뿔은, 그죠? 원뿔 때는 사다리꼴 생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11번이에요. 오각기둥 부피 구하래. 자,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거죠. 근데 밑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이 구하고. 알겠죠? 이 넓이가 S가 되겠죠. 높이 여기 나와 있죠?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한 문제군요. 그죠? 자, 여기가 8이죠? 8이니까 2, 8에 16 나누기 2 해서 8. 여기는
4, 8에 32.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0. 그래서 밑넓이가 40. 높이는 여기 나와 있죠? 5라고 나와 있죠? 40 곱하기 5.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 나와 있고 높이도 나와 있고, 그죠? 간단한 문제다. 자, 12번. 12번. 잘라서 생기는 삼각 뿔이에요. 뿔이래. 뿔 부피 어떻게 구한다? 뿔 부피. 그렇지.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방금 전에 했던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기둥이고 뿔은 3분의 1만 더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밑면이 어디지? 그렇지. 밑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다 직각이라서 우리는 요거를 밑면으로 해보자. 요걸 밑면으로 하면 밑넓이는 그냥 구하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8이니까 여기도 8. 여기는 3. 그래서 3분의 1 밑넓이가 8 곱하기 3 나누기 2. 자, 높이는 그렇지. 얘가 밑면이면 높이는 수직으로 된 거 요거 4죠. 높이는 4가 되겠다. 알겠죠? 높이는 4.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약분하고 3 약분하고 2도 약분하면 4니까 4, 4, 16 우리가 찾는 부피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밑면이 어딘지 높이가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공식이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다. 그거까지 알면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자, 13번이에요. 원뿔 부피, 뿔의 부피, 그렇지. 3분의 1 밑넓이 높이 하는 거다. 3분의 1 밑넓이. 밑면이 반지름이 4니까 원이잖아. 파이 r 제곱 16파이. 그 다음에 높이가 9. 끝이죠. 이렇게 간단하죠. 약분하면 3이니까 곱해서 48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됐죠? 자, 14번 볼까요? 14번. 정류면체하고 원기둥이 들어있어요. 부피의 비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우리가 편한 대로 이런 문제 풀 때는 객관식이면 요 반지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 놓고 풀어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1이라고 하자. 알겠죠? 반지름이 1이면 자,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기둥이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 제곱 1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파이. 자, 높이는 안 나와 있군요. 높이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 2예요. 정류면체니까 높이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는 2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이게 원기둥 부피. 알겠죠? 자, 정류면체 부피는 그렇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면이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이니까 8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B니까 8대 2파이가 되고요. 2로 약분하면 4대 파이가 우리가 찾는 최종 답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길이를 정해놓고 풀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술형이면 어떻게 돼야 돼? 1이라고 놓으면 안 돼. 서술형이면 1이라고 놓지 말고 R, 2R 이런 식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 알겠죠? 훨씬 복잡하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객관식이나 단답형일 때는 반지름을 1cm다. 뭐 아니면 2cm다. 이런 식으로 놓고 푸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다. 알겠죠? 자, 15번 건널비 구하래. 자, 반구 건널비부터 구해볼까? 자, 반구 건널비 얼마? 그렇지, 9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반구해서 2분의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2분의 4파이 r 제곱.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4니까 4파이 r 제곱해서 4파이 r 제곱, r이 4니까 16. 그리고 반구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약분하면 8이니까 32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옆에 원뿔 옆넓이까지 더해줘야죠. 원뿔 옆넓이. 원뿔 옆넓이는 귀찮지만 전개도 그려서 해주시고요. 자, 전개도 그렸더니 어떻게 됐어? 반지름은 6이고 원이 있다고 치면 지금은 없지만 원이 있다고 치면 얘가 반지름이 4가 되는 거죠. 요 원이 요거예요. 그죠? 밑에 있는 거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원 둘레가 2파이R 8파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8파이가 되는 거지. 붙이면 딱 붙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길이가 8파이다.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오늘 한번 했지. 2분의 1 RL이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 R 반지름이 6 L은 호의 길이 8파이 조금 아까 계산했죠? 그래서 약분하면 3이니까 38에 24파이. 알겠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겉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속 안에 꼭 파묻혔기 때문에 얘는 안 더해줘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계산해주면 돼. 요거 두 개만 더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얼마야? 더하면 5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자, 다 할 수 있겠죠? 4파이 R제곱 나누기 2 공식부터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2분의 1 RL. 알겠죠? 자, 도수 분포표예요. 20명이 있대. 자, 어떻게 한다? 일단 A부터 구해놓고 시작하자. 이런 거 나오면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더하면 16이죠. 합해서 20명이니까 A가 4면 되겠다. 이죠? A는 4다. 일단 계산해 놓고요. 자, 계급의 크기. 계급이 뭔지 알죠? 요걸 계급이라 그래요. 계급이 4개가 있군요. 계급의 크기는 요 폭, 이게 얼마큼 넓은지 그게 계급의 크기죠. 얼마야? 그렇지. 0.5죠. 0.5. 계급의 크기는 0.5. 알겠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 얘가 도수죠? 3, 4, 7, 6이니까 7이 제일 크죠? 7이 제일 크다. 그래서 가장 큰 계급의 도수, y는 7이다. x 더하기 y 하면, 그렇지. 7 더하기 0.5, 7.5가 답이다. 자, 17번. 3kg 미만인 신생아. 3kg 미만. 3kg 미만이면 어디야? 그렇지. 여기군요. 3kg 미만. 알겠죠? 3kg까지 3kg 미만이죠. 미만. 3kg 미만. 7명이군요. 7명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 전체는 20명이라 그랬지? 그 중에 7명. 퍼센트는 100분율 곱하기 100. 이죠? 약분하면 5니까 5, 7에 35. 요게 답이다. 간단하네, 있죠? 퍼센트 계산 어렵지 않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계급이 뭔지, 계급의 크기가 뭔지, 도수가 뭔지,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외워두세요. 자, 18번이에요. 상대 도수. 자, 19번까지 이거 푸는 거예요. 이 그림 보고. 상대 도수 나와 있는 거죠? 자, 나이에 대한 상대 도수죠? 자, 회원수는 모르죠? 상대 도수만 보면 전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 도수의 총합, 회원수를 잘 모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상대 도수예요. 회원수가 많이 다르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도수에서는 회원수를 확인할 수는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0대 회원수는 30대 회원수. 30에서 40까지가 30대죠. 31살, 32살 뭐 이런 거죠. 회원수는 어떻게 돼? 상대 도수는 A가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죠. 그렇지만 회원수가 더 많은지는 확인할 수 없다. 기억하고 똑같은 이유로 몇 명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비율만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비율만 확인할 수 있다.
10대, 열 몇 살 여기죠? 10대 회원수는 비동호회가 이죠? 비율이 더 높다. 요 비율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리을 10대 비율과 비동호회의 40대 비율. A 동호회의 10대 비율 0.2하고 비동호회의 40대 비율. 응? 비동호회 40대 비율은 어디야? 아, 여기구나. 0.2 똑같구나. 이지요. 0.2, 0.2 똑같다. 그래서 A 동호회 10대, B 동호회 40대 0.2 똑같다. 리을도 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참이다. 알겠죠? 그렇게. 자, 19번이에요. 이제 회원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회원수가 25명. 자, A 동호회와 B 동호회 20대 회원수가 같대. 자, 20대 볼까요? 20대. 20대는 A 동호회가 얼마지? 0.36. 0.36. B 동호회는 0.3. 그래서 A 동호회는 0.36이고요. B 동호회는 0.3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서 20대는 이죠? 20대는 0.36하고 0.3이다. 됐죠? 자, 그럼 보자. 전체 회원수는 25명이야. 그죠? 자, 그러면 A 동호회 20대 회원수는, 그죠?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전체 총합 곱하기 상대 도수 하는 거죠? 0.36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0.36이면 얼마야? 100분의 36이잖아. 그래서 25 곱하기 100분의 36. 100으로 25로 약분하면 25 4개 들어가죠. 100에 4 약분하면 9. 그래서 9명이다 이런 거죠. 9명이야. 그러면 비동호회도 9명이 되는 거죠. 9명. 자, 그러면 비동호회 전체 회원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전체 회원수는 상대 도수 분의 도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자, 공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10 곱해서 3분의 90. 3으로 약분하면 30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공식 2개 나왔어요. 공식 2개 나왔어. 회원수, 도수죠.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해주면 되고, 알겠죠? 전체 몇 명인지 구할 때는, 전체를 구할 때는 상대 도수분의 도수 계산해주면 되겠다. 공식 2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0대 회원수, 20대에 속하는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해서 계산해주면 되고, 전체 몇 명,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도수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공식 꼭 외워두세요. 19번. 자, 그 다음 20번이에요. 20번은 간단하군요. 이죠? 5번째로 긴 피아노 연습하는데 이쪽이 긴 쪽이죠? 긴 쪽에서 5번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5시간, 6시간 2명, 4시간, 5시간 3명, 거꾸로 가면 2, 5 여기까지겠군요. 그죠? 그래서 5시간이 속하는 사람은 여기다.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이죠. 그 사이야 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 알겠죠? 그래서 4시간, 딱 4시간일 수도 있고요. 4시간 55분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4시간하고 5시간 사이에 있다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연습 시간이 긴 쪽으로 5번, 5등까지, 알겠죠? 5등까지는 그렇게 포함시켜서 확인해 주면 된다. 자, 21번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군요. 둘레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볼까요? 자, 둘레의 길이 구해주려면 색칠한 부분. 자, 요 빨간 선 구해주면 되겠다. 자, 빨간 선을 몇 개? 그렇지. 2개, 3개 구해주면 되는데. 자, 부채꼴 호의 길이니까 중심각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중심각은 뭐야? 이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지. 정육각형 한 내각의 크기, 정육각형 한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공식 생각나지? n분의 180 곱하기 n-2 요게 한 내각이 육각형이니까 6분의 180 6 빼기 알겠죠? 3, 4, 12 120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중심각 120도니까 호의 길이 2파이r 반지름이 9니까 9, 2, 18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인데 얘가 몇 개야? 3개잖아. 이죠? 3개라서 곱하기 3 하면 되고요. 3개니까 그냥 생각해주면 3개 합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원 하나가 된다. 그래서 9, 2, 18, 18파이다. 알겠죠? 원 하나가 되는 거라서 약분해서 없어지도 이렇게 되고 없어져도 3개 합쳐서 그냥 원 하나만 구해도 되겠다. 알겠죠? 자, 둘레 또 어디다? 그렇지. 둘레 또 어디다? 요것도 둘레에 들어가는 거죠. 색칠한 부분 둘레. 9가 몇 개? 54. 알겠죠? 9가 6개니까 9, 6에 54.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8파이 플러스 54가 답이다. 알겠죠? 요게 둘레의 길이다. 됐죠? 자, 공식 한번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다. 꼭 기억해 두자. 자, 22번이에요. 자,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뿔 아까 했지?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뿔은 면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라 그랬고요. 있죠? 모서리의 개수는 2n이라 그랬죠? 꼭지점의 개수도 n 플러스 1이라 그랬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면하고 모서리하고 합해서 22개래. 면하고 모서리하고 합해서 22개야. 자, 그래서 2개 합하면 22개. 2개 합하면 얼마야? 3n 플러스 1인데 얘가 22개다. 이렇게. 알겠죠? 더해서 그래서 3n이 얼마? 1 빼면 21 n이 7각불이군요. 7각불 모서리 개수는 그렇지 8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공식으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23번 볼까요? 23번이에요. 오, 좀 어려운 문제군요. 있죠? 건널비 구하래. 구하지 뭐. 자, 구해볼까? 요 넓이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요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하나 빼주면 되겠다. 그게 밑넓이죠. 기둥이야 얘도. 그래서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옆넓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4, 4, 16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반지름이 4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알겠죠? 파이 r 제곱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90 4분원 4분의 1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약분해서 4파인데 요게 2개. 알겠죠? 그래서 32 마이너스 8파이가 밑넓이 2개 한 거예요. 밑넓이 2개 한 거. 요게 답. 그 다음에 옆넓이 보자. 자, 옆넓이는 좀 헷갈리면 전개도 그려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옆면은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어떻게 돼? 높이는 5고요. 요 직사각형 위에 붙어 있는 게 요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여기는 4, 여기는 4. 요 길이 얼마지? 그렇지. 얘는 뭐야? 그렇지. 부채꼴 호의 길이란 말이야. 부채꼴 호의 길이니까 반지름이 4. 그래서 얼마? 2파이 r 8파이. 곱하기 360분의 90 4분원 4분의 1. 그래서 약분하면 2파이다. 알겠죠? 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 호의 길이가 2파이. 그래서 접으면 여기가 2파이. 여기는 또 4.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 얘는 얘랑 붙는 거고요. 얘는 얘랑 4, 4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옆 넓이다. 알겠죠? 그래서 5 곱하기 8 더하기 2파이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 5, 8에 40 더하기 5이 10파이.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최종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 답은 요거 두 개 더한 거. 알겠죠? 그럼 얼마다? 32랑 40 더하니까 72 마이너스 8파이 플러스 10파이 하니까 플러스 2파이.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그럭저럭 할만하시죠? 그래서 밑넓이 2개, 밑넓이 여기 또 하나 있겠죠?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옆넓이 더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24번이에요. 회전시키면 뭐 생긴다? 그렇지. 회전시키면 윗부분은 원뿔 하나 생기고 아랫부분은 그렇지. 원기둥 하나 생기고 원뿔하고 원기둥의 부피 구하면 되겠군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 여기는 5, 여기는 3이겠군요. 자, 원뿔 높이는 3이다. 알겠죠? 반지름은 8이니까 원뿔 부피부터 3분의 1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밑넓이 반지름이 4니까 4, 4, 16파이. 높이는 아까 3이라 그랬죠? 높이는 3. 더하기 기둥은 얼마? 기둥 밑넓이 4, 4, 16파이. 높이 5. 요거 해주면 되겠다. 약분하면 없어지고 16파이. 얘는 곱하면 5, 6에 30, 5, 1은 5, 80파이. 그래서 답은 9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25번 한 문제 남았네. 줄기 그림 그리는 거 다 알죠? 통학 시간이 20분이래. 20분. 얘죠? 20분. 자, 얘보다 통학 시간이 긴 학생은 23분, 24분, 25분 해서 4명이군요. 그죠? 그래서 정훈이보다 통학 시간이 긴 학생은 4명. 자, 그런데 전체 몇 %니까 전체 구해줘야죠. 전체 몇 명인가요? 둘레 6명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명이지? 6, 7, 8, 9명 하고 여기는 5명. 그러면 몇 명이지? 20명이군요. 그래서 전체가 20명. 그 다음에 %니까 100분율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약분하면 5니까 답은 2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뭐 할만하죠? 이 정도는?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죠? 복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문제 있어요. 직접 내려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봐야지 실력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아니면 듣고 나서라도 반드시 한번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자, 수고했어요.